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이자 불안이 누그러지며 매수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CPI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전기차가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가 강세였는데요.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8.04% 급등한 428.22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최고가를 경신한 셈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가 일제히 랠리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이 15% 폭등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리플은 트럼프 승리 이후 약 500% 폭등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제재로 연일 급락했던 엔비디아가 간밤에 3% 이상 급등하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금림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일제 랠리한 등 M7은 모두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CPI가 공개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9%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코어 CPI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국채 수익률도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들 어느 정도 고쳐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던 은행주 실적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순항 중입니다. 속보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합의 소식도 들어왔는데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LA 산불 소식에서 가장 파장이 큰 업종 단연 보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은행이 보장하지 않는 보험을 가장 많이 든 보험사 머큐리 제너럴로 꼽히는데 오늘 새벽 반등에 성공한 머큐리 제너럴 소식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했습니다만 시장에 안도가 될 만한 지표가 나오니까 미증시 3대 지수 고맙게도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로 지표에 민감한 미증시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의 체포 사태가 있었던 어제 다만 우리 증시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 전 브리핑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인 캐스터와 함께 미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45% 상승하면서 19,51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83% 상승하면서 5,950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1.65% 상승하면서 43,22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둔화된 12월 CPI 지표 발표와 은행들의 깜짝 실적으로 상승불을 켰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심이 되살아났죠. 페드워치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3%로 반영했고 오는 3월과 5월 중 한 번쯤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는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2.82% 하락하면서 4.653% 만들어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상승 흐름 보였죠. 2.13% 상승하면서 5,15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3.48% 상승하면서 배럴당 79.03달러 만들어냈는데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로 인한 공급 우려 그리고 미국 내 재고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들 전 종목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은 1.97% 상승하면서 237.87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모델이 이전 모델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4% 상승하면서 136.24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딛고 드디어 반등을 했는데요. 오펜하이머의 분석가들은 2025년 최고의 반도체 주식 중 하나로 엔비디아를 꼽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2.56% 상승하면서 42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기업용 AI 확대를 위한 코파일럿 채팅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또 퀀텀 레디 프로그램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마존 2.57% 상승하면서 223.35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역시 3.85% 상승하면서 617.12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정말 시장의 상승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04% 상승하면서 428.22달러 만들어냈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알파벳은 3.11% 상승하면서 195.55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티은행이 생성형 AI 기술의 수혜주로 구글을 꼽으면서 클라우드 서버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머큐리 제너럴입니다. 오늘 8.07%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LA 산불 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15일 보험사들의 주가는 이제 산불 리스크가 모두 반영됐다는 분석에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사업이 집중된 보험사 머큐리 제너럴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인 올스테이트와 트래블러스의 주가 역시 크게 하락했었지만 각각 0.65%, 1.29%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베런스는 이번 상승을 투자자들이 화재가 실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팔라다인 AI입니다. 오늘 1.66% 상승하면서 9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로봇용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팔라다인 AI와 드론 제조업체 레드캣,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 드론 협업 기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팔라다인과 레드캣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양사는 여러 대의 드론이 통신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협력해 지상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팔라다인과 레드캣은 지난해 여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팔라다인은 이 소프트웨어를 올해 1분기 말까지 상업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템퍼스 AI입니다. 9.7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의료기술 기업 템퍼스 AI는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체외 암 진단기기 XT-CDX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템퍼스 AI는 15일부터 미국 내 모든 임상의들이 이 기기를 주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암 정밀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기기로 648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시퀀싱 기술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 환자별로 치료 방식을 결정하거나 조기에 진단이 가능한 중요 단서로 활용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핵과 미사일 동결 또는 군축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 특히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수준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명 채권 자경단으로 불리는 채권 투자가들의 공세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와 관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미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 투자가들이 미 국채 매입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할 경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자경단이란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의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채권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을 때 국채를 대량 매도해 채권 금리를 올리는 투자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국채 매입을 거부해 정부 차입 비용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무책임한 재정 정책을 펴는 정부를 목표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자경단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대로 국채금리가 5%를 넘는 금리 발작이 일어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공약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5%를 넘으면 안전자산인 미 국채가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첫날 관세, 수입세,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들어올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 수입청을 만들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옛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이 조직이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등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까지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현실화 시 대미 투자 기업들의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석유업계의 로비스트들을 이용해 트럼프가 석유 그리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업 진흥을 위한 다수의 행정 명령을 내릴 계획도 있다고 밝혔는데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백지화하는 등 파리 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가 대중무역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중국 사이에서도 무역 갈등이 더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최대 45%까지 높인 유럽연합은 자국산 의료기기가 중국 조달 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중국은 유럽 업체 의료기기 단가를 후려치거나 복잡한 정보 승인을 거치게 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선 중국과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해 5년간 정부 계약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환경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더욱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유럽 우주청과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우주환경 모니터링 등의 기술과 연구 현황을 공유합니다. 양 기관은 특히 태양권 탐사에 협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ESA는 또 유럽연합의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를 설계, 개발해 고정밀 항법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경우 지역 위성 항법 시스템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공동 연구 기술인 저궤도 위성 항법 시스템 등의 분야별 협력은 위성 항법 정확도와 안정성 향상은 물론 위성 항법 신호의 상호 보강 및 신뢰성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어제 우리 관련주에서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소식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IS의 김태정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새벽 마감한 미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종가 네. 형성했습니다. PPI 때부터 살짝 그런 기운이 나오긴 했는데 CPI에서 이제 정확하게 상승 포탄을 그쵸. 쏘아 올린 느낌이죠. 네. 자, 오늘 마감한 미증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는 1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1월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1월 달에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 1월 효과라는 단어에 걸맞게 움직였으나 미증시가 작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대비 1월 달 굉장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1월 달에는 크게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ES와 JP모건 컨퍼런스. 하지만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사실 2024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이벤트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을 좀 내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더욱이 다음 주 20일이 되면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표를 보고 가자, 실적을 보고 가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입을 보고 가자. 그런 상황 속에 어제 이제 PPI가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CPI도 약간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듯이 그 가능성에 확신을 좀 심어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CPI가 낮아졌는데 왜 이렇게 증시가 올랐느냐라고 좀 물어보시면 CPI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은 잡힌다라고 하면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가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최근에 가장 미국 증시의 큰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다시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R&D, 즉 투자를 통해서 혹은 초격차를 벌려야 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호재성 뉴스로 작용이 되다 보니 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 정말 하락한 기업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선 물가가 잡히면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게 되고요. 상대적인 안전자산이 이쪽에서 좀 하방 압력이 나오면 주식시장 쪽으로도 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M7 종목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800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올 한 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최근의 속도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그동안에 뭐였냐? 2차 전지 전기차였습니다. 만약 그 사업만을 가지고 현재의 흐름을 보였다면 $800 택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FSD와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옆에 딱 붙어 있는 일론 머스크 또 이제 딱 붙어 있어도 별말 없는 트럼프, 이들의 관계가 왜 그럴까요? 당선이 되기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돈을 트럼프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올인했죠. 그렇죠? 그 돈을 왜 줬을까요?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줬겠죠. 그럼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무엇을 받고 싶겠는가? 당연히 규제 완화입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해줄까 말까 그런 인물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면 한다라는 인물이다 보니까 받은 게 있어서 해주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FSD,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를 포함한 우주항공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사실 그 기업의 가치를 예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 산업보다 훨씬 더 테슬라의 스타링크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들의 기술력이 러우 전쟁에서도 조금 더 상용화 혹은 적합성 그리고 적응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 높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에 만약 미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빼놓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대신 이제 시기의 문제인 거죠. 저도 $800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빠르게 가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텨내거든요. 정말 안 가다 임기 마지막쯤에 가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테슬라가 성장하는 데는 저도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8% 급등하면서 428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날 전기차로만 보지 말아달라. 그렇죠. 딱 이렇게 한마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젠슨왕 발언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좀 반등의 실마리가 보일 만한 소식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15년, 30년이 걸릴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부터도 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상용화 더욱더 앞당길 수 있어라는 그 한마디에 그렇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젠슨왕 사장님이 그러니까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뭐 병 주고 약 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아마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리렉튼 컴퓨터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처럼 하한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어떤 단점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공포감에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 만에 입장들이 많이 바뀌면서 어제와 오늘 미증시에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보여준 폭등세는 정말 가히 어마어마했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겠거든요. 특히나 주도주가 살아날 때 그러니까 반도체 IT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도주가 살아날 땐 소테마 관련주들의 힘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하지만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는 주도주도 너무 좋았고 양자 컴퓨터도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은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 상용화 안 돼도 10년이건 15년이건 20년이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양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기업이 돈을 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작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바라만 보고 지금까지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이게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돈을 못 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돈을 못 버는 상장사는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 만약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기회이다. 매수할 기회 아닙니다. 매도할 기회에 달하는 거죠. 나중에 다시 살 때 사시더라도 일단 그동안에 요 며칠 동안 정말 마음고생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 보유하고 계셨던 어떤 마이너스적인 물량들은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양자 컴퓨터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들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걸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 양자 컴퓨팅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뽑아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당연히 통신부품주가 원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종목도 압축을 하고 일단은 테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근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었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순간 털어낼 수 있는 매도의 기회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참 추가적으로 황 대표님께서 어닝콜이든 기조연설이든 발언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참 엔비디아 주가 오름세 내림세 반복하고 있다가 그래도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께서 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내내서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볼까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경제와 상관은 없이. 네. 요새 말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게 다소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그가 보여줬던 어딘가 자신감. 하지만 요새는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HBM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공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새는 HBM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하나 로봇이라든지 양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완벽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블랙엘에 대한 발열 문제인 네. 거죠. 일단 이 블랙엘에 대한 발열이 계속해서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순간에 주가가 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뉴스가 뭐였냐? 블랙엘 다음 모델 루빈이
출시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반년 더 앞당겨서 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블랙을 발을 못 잡은 상태에서 루빈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일단 불필요한 혹은 이제 불확실성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당연히 뭐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신다면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이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딱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죠. 물에 담갔다 빼는 액침 냉각. 네. 그러니까 제가 말로는 이제 물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오일도 들어가고 이제 복합 혼합물에 이제 담갔다 빼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유리기판 소재를 쓸 것인가. 근데 최근 CES에서 액침 냉각 기술이 선보여진 게 아니라 유리기판이 선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만약 엔비디아의 발열 이슈가 화두가 된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고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엔비디아는 발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군을 찾는다면 단연 유리, 그리고 유리 기판과 액침 냉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CP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PI 그리고 CPI 정말 잘 나와줬고 또 오늘 CPI 같은 경우에는 코어 CPI 역시 예상치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럼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표가 잘 나오니까 상승했잖아요. 지표 한번 해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라든지 이제 실업률 지표 그리고 시간당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률을 좀 체크를 해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연준이 생각한 것 대비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필요가 없겠다라는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의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던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PPI 지수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라는 힌트는 주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지금 이제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의 어떤 방향성이 계속 갈리죠. 금요일 날은 좋았다가 어제 나온 PPI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배드 뉴스가 시장에는 굿 뉴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PI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근원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겠구나.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3, 4일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금리 인하 몇 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지표가 여기서 잡히지 않으면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 혹은 금리 인상을 또 빠르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불안 심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 번에 잡아둔 저는 CPI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내려갔느냐.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못하고 잡히느냐 이게 포인트였는데 일단 일단락은 좀 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는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드는데 방심은 금물입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또다시 이 국채 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트럼프 한마디에 만약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또 시장에 충격으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국채 금리가 뭔데 도대체 5%가 넘어가면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안전자산 주식이죠. 안전자산은 크게 국채 금리와 금이 있습니다. 보통 금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금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의 2기의 출범을 좀 앞두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금도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만약 국채 금리가 5% 넘어간다? 그럼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죠. 야, 이거 올해 주식으로 5%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5% 정도 줄 수 있는 국채 금리에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새로운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면 괜찮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국채 금리로 또 넘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주식 시장에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채 금리 5% 넘어가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쪽이 명확하게 어디인가. 그런데 이건 이미 시장에서 힌트를 많이 줬죠. 반도체, 조선, 로봇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 금리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떨어지면 비중을 늘리고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 우리나라는 여전히 환율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는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환율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 하루아침에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 금리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의 뭐 5%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은행 적금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때 주식에서 자금 대거 이탈할 가능성 참 높아 보입니다. 이런 변동성 저희 함께 유의해 가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여기 금융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월요일 오프닝 멘트에 이번 주 은행주 실적을 기다리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미증시의 굉장한 호재거리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주 실적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좋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더. 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당연히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간밤에 일단 첫 번째로는 지표가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가장 인상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와 경기 상황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물가는 잡히지만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많고 그러면 그 기업은 그 투자자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돌려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주주환원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은행주들의 실적도 굉장히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은행주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트럼프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드렸지만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주들에 대한 규제 완화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죠. 또 은행주들의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누가 수혜를 받느냐? 우리도 수혜를 받고 기업들도 수혜를 받죠. 기업들은 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해서 R&D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또 우리 같은 투자자분들은 약간의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또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 시기에 은행주들은 안 그래도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시작하기도 전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보인다? 그러면 올 한 해 은행주들에 대한 상승세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은행주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 계속 들고 가는 성향이 짙습니다. 우리나라야 배당을 주는 그 시점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네. 많지만 미국은 한번 여기에 믿음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계속 쭉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 은행주들이 이렇게 잘 버텨주게 되면 작년 우리나라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많이 흔들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여름 이후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이 굉장히 그 대안이 됐었냐?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은행주들이 대안이 됐었거든요. 미국도 그렇다라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은행주들이 수급을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면 미국 증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제 지표도 지표였지만 은행주들의 실적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은행주 실적들도 참 매력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시에 훈풍을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틸리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전년도 또 그 전년도부터도 노후화된 전력 그리고 설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체 수요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교체 수요로 촉발된 관련주 움직임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LH
LA 산불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재료가 들어와 준 느낌인데요. 유틸리티 쪽은 올해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워낙 이제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벌써. 네. 1년 반에서 2년 동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배전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미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의 반영도 어느 정도 나타난 상황 속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올해에도 50%, 100%, 150%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욕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체크를 해야 되냐면 트럼프가 되면 중국과 박터지게 싸우겠죠. 그런데 지금 그건 미국의 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의 압박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전력기기 전선주들의 가장 큰 고객은 어디였느냐? 북미,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 어떻게 보면 판매처, 굉장히 큰 판매처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의 진출 속도라든지 판매량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만큼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전선주 안에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전체 매출에서 미국향 매출도 굉장히 높은데 미국향보다는 유럽향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전선주들 또한 LA 산불에 반응하는 테마주가 됐는데 그 테마라고 하는 키워드를 떼고 본업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선주들은 여전히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저는 대한전선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LA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대장주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런데 그 하이단의 종목군들이 그 물밑에서 오리가 발을 휘저었듯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단순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겠지만 산일전기처럼 정말로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도가 높아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에 집중해서 이제는 투자해야 될 때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냥 해당 섹터에 좀 뿌려놓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올라왔던 해였다면 올해에는 일부 특정 종목만 좀 시세를 강하게 낼 가능성이 높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는 집중 투자의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선 그리고 변압기, 전력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또 하나가 조선과 해운 쪽입니다. 상승세를 가파르게 타고 있고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도래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된 상승 곡선을 그려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다만 그 사이클이 좀 길잖아요. 네. 이 긴 사이클 내에서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 정도면 그래도 고점이지 매도해야겠다, 차익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 가운데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나는 종목을 팔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인데 저라면 이제는 조선주들 절반은 비중을 좀 줄여놓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을 줄인다라는 건,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좋아서라기보단 오늘 아마 다수의 수급들이 그동안 쉬었던 반도체 쪽으로 쭉 다시 퍼지면서 한번. 시세가 시세가 났었던 이 조선 해운주들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기회는 다시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붙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 이기는 이제 시작이고 또 이제 시작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과거의 흐름을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난 쪽은 너무 공격적으로 붙기보다는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챙기시고 없으셨던 분들은 그들의 조정을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해운 쪽은 결국에 이제 물동량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환율에 대한 수혜와 물동량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만약 조정을 기다린다면 해운보다는 조선 쪽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도 중국의 제재 고삐를 죄는 미국, 이번에는 조선과 해운업이다라는 그런 속보가 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 지표에 민감한 미증시 체크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발표보다는 이 트럼프 2기 취임식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채금리 심리적 마지노선인 5%가 정말 닿을 수 있을지 그런 상승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M7 기업들은 우선은 실적이 우선인데 이 쏠림 현상들이 완화되는 시간 저희가 함께 어떻게 누려볼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개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온 외신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12월 CPI 지표 발표 이후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등에 나섰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의 상승률보다 높았지만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2%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3%와 3.3%를 모두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0.3%를 유지하다가 5개월 만에 둔화됐습니다. 전날 PPI에 이어서 CPI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예상을 소폭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트럼플레이션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3월과 5월에 있을 FOMC에서 한 번쯤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인 겁니다. 2025년에 다소 느린 금리 인하 속도가 예고됐지만 금리 인상 우려까지 나왔던 만큼 이번 지표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됐습니다. 바로 휴전 협상에 도달하게 된 건데요. 15개월 동안 이어져 온 갈등으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중동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협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휴전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초기 휴전 기간을 6주로 정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며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포로와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간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는 중동에서 인질들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곧 그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3명씩 풀어주다가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를 전부 석방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16일차가 되면 이스라엘 남성 군인 석방과 영구적 휴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의 의제를 포함하는 휴전 2단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휴전 3단계에 이르면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을 개시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의 CEO들은 미국 새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이고 은행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거래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익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은행에 유리한 시장 환경은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주식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완화와 저세금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특히 미국 대선 결과 이후 CEO 신뢰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또한 개선된 규제 덕분에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가 증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간밤에 실적 보고가 있었던 은행들의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시티은행 모두 6%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또 웰스파고도 4분기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목요일에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주식시장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가 채권 인수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투자은행들의 수수료가 상승했죠. 또 11월 미국 대선 이후 KBW 뱅킹 지수는 거의 10%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이며 소비자 지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S의 전략적 임무 및 기술 부문 대표 미트라 아지지라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2025년을 양자 기술 준비해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가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MS는 기업의 양자 기술의 혁신에 대한 통찰과 도구를 제공하는 새로운 양자 준비 프로그램 퀀텀 레디도 발표했습니다. 또 향후 1년간 양자 연구와 개발이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등은 전날보다 급등한 채 거래됐습니다. 지난 7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 활용까지는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곤두박질 쳤던 주가는 13일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도 하락했었죠. 이번 주가 반등에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는 양자데이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 주식은 수요일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유로존을 대표하는 지수 스톡스 600은 1.3% 상승해 3일간의 하락세를 깼고 2024년 9월 이후 최고의 일중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벤치마크 증시도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영국의 사립은행인 쿠츠의 릴리어 초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하에 유지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오늘 유럽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지표 중에서 영국의 인플레이션 통계는 가장 눈에 띄는 수치였는데요. 영국 통계청은 12월 CPI가 전년에 비해 2.5%, 전달에 비해 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달 기록보다 낮아진 것으로 전문가의 예상치를 밑돈 수치였는데요. 특히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4.4%로 전달 5.0%에 비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통계는 영란은행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선 CPI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수치였고요. 국채 금리는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은행주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미증시 호재거리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는 박스권 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0.9% 조금 더 하락폭이 깊었는데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BOJ 우에다 총리 일정도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금리 결정을 앞두고 앞다퉈서 아시아 증시는 어느 정도 박스권 내 혼란스러운 장
어제장에서 연출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어떤 시장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좋았던 흐름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움직였었던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선 또 미국입니다. 해운으로 번지는 미중 경쟁, 미국이 중국의 해운 공룡으로 꼽히는 코스코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이 코스코가 중국 군과 연계해서 밀접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는 해운, 조선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 반사이익의 혜택을 누렸고요. 또 미국의 LNG 같은 경우에는 석탄으로 아무리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이쪽은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감에 굉장히 큰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선호하고 있는 LNG 산업,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부양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또 삼성중공업이 이에 이런 신고가 경신을 좀 펼쳤는데 투자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던 양자 컴퓨터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급등하다가 젠스낭 CEO 한마디에 급락하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간밤에 또 하나의 발언이 나왔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우리는 15년에서 30년까지 내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퀀텀 레디. 계속해서 우리 정말 앞당겨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이온큐도 그랬고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정말로 5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무리하긴 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 우세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카 판매를 또 금지합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 테마 어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한수원과 관련해서 원전 사업 소식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원전 테마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LA도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과 전력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력과 전선주 일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해서 주가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갑작스럽게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증권사들의 목표가 줄져 하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올랐었던 조림사업과 모듈러 주택, 공기청정기, 온실가스 그리고 포집과 관련해서는 모두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올라갔었던 상승 테마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우선 어제 올랐었던 테마들, 은행주가 다시 한번 밸류업에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상승 흐름을 탔었죠. 추가적으로는 미국에서 금융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상승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글로벌 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우주 항공 테마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누리호와 관련된 테마 역시도 오름폭을 키워나갔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명 소노, 티웨이 인수 본격화 시점이라고 하는데 고려아연과 같은 그런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 시장 재편을 서두르겠다라고 하는데 3월 주총에서 티웨이 항공 경영권을 놓고 다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티웨이 홀딩스 그리고 티웨이 항공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성수기, 중국 노선 반등, 화물 고운임에 항공주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그런 실마리가 제공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반등한 영향에 따라서 한국 첨단 소재도 다시 한번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락한 테마 우선 살과 주가가 함께 빠지나 참 재미있는 기사 제목이었는데 일라릴리 비만 치료제 매출 전망 하향 조정에 이와 관련돼서 일라릴리도 하락폭이 깊었고 비만 치료제 우리 관련주도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에 HLB가 어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판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참 아쉬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짧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샤오홍슈 틱톡에 대해서 금지함에 따라 이 차기 주자로 꼽혀지고 있는 중국의 SNS 강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구음원 종목 급등했었고 효성중공업 초고압 변압기 증설 호재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한국 첨단 소재 상한가 등극했고요. 4년 만에 거래를 재개했었던 1월 GML은 28%대 폭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는 장중 내내 CPI에 대한 경계감이 짙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는 BOJ의 영향을 조금 더 받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BOJ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막판에 외국인 매도세가 급증했고요.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나왔던 CPI도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아마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쉬어갔던 주도주에 힘이 좀 쏠리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 관련 뉴스들 함께 좀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반도체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서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 그리고 제3국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것까지 다 막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AI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소식이고요. 이르면 현지 시간 15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런 고객사들이 어떤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지 더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됐고요. 특히나 일정상으로는 이제 오늘인데요. 젠슨왕 CEO가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 직후에 지금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 쪽에 판매되는 반도체 쪽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울지 대책 마련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 관련해서 조기 공급설이 나왔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HBM4 샘플을 출하를 하고요. 3분기 말, 지금 예상으로는 10월 말 정도 되는데 10월 말 정도에는 제품 공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반기에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살짝 좀 앞당겨진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TSMC 실적이 예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미 지난달에 나왔을 때 12월 매출이랑 연간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매출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 투자 얼마나 할지 캐펙스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이제 2나노 공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AI 호황이 계속될지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자컴이 관련해서 계속 이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크게 떨어졌던 이유는 젠슨왕 CEO 그리고 저커버그 CEO의 코멘트가 있으면서부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이럴 거면 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행사 관련된 내용이 어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3월 20일에 GTC 2025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주제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주제가 양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랑 리더들 만나서 아마 토론하고 세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양자 컴퓨터 주소 그리고 미래 전략 어떻게 세울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멘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상용화 시점이 오래 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물론 좀 궤를 같이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좀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양자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쿠퀀텀 양자 플랫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온큐나 퀀텀, 리게티 같은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적자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있지만 적자 상태라서 2030년쯤 돼야 그때부터 다시 한번 좀 순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이었습니다. 이 상용화에 대한 걱정을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우려를 좀 줄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TP가 2배 정도 상향하게 되면서 양자컴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두 가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 열기 전에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1% 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커플링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 수준인데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인하 쪽에 좀 우세가 했다면 이제 지금은 미국 쪽의 고용지표가 호조가 나오게 되면서 동결 쪽으로 좀 더 무게추가 옮겨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통위 결과도 나오는 대로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16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기감이 가득한 채로 약보합 상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 자체를 일단 예상치에 부합했고 근원 지표를 살펴봤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증시 3대 지수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도 함께 커플링이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증시 안에서 조선주 오늘도 함께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과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2,520선까지 터치를 했었다가 장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0.02% 떨어지면서 2,500선 바로 밑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발부터 1.26%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2,520포인트 선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23% 아주 큰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720포인트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오늘 모든 종목들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화학 쪽에서 1.8%나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고요. 의약품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1%대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가 무려 2.36% 아주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1.78%를 보여주는 기계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는 그동안 잘 가다가 오늘장 안에서는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0.01% 아주 소폭의 오름세만 보여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상승폭 크게 확대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 쪽에서 1.74% 강한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증시 안에서도 은행주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와 제조도 1%를 훌쩍 넘어가는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1.67% 꽤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이 1.7%, 종이목재가 0.7%로 1위, 2위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고요. 그 안에서 SK하이닉스 현재 5% 거의 가까운 상승폭 형성하면서 20만 원 선을 돌파하고 20만 8천 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해서 지금 반도체 투탑 흐름 굉장히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TSMC가 중국의 팹리스 기업과의 거래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성숙 공정마저 수주가 부진해서 이 수익성이 약화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지금 5% 가까운 오름폭 보여주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6월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르면 3분기 말께부터 제품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1.85%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앞에서는 1.82%가 떨어졌던 것만큼 그 하락폭 자체를 모두 다 회복을 해낸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79.3%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메탈가가 약세정으로 좀 들어서면서 판가가 하락했고요. 고정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약화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7%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난달 완공했던 ADC 공장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5공장도 4월에 완공한 직후부터 생산에 바로 돌입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1.36% 오름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중국의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싱크탱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SDV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감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불 마찬가지로 켜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에코프로 BM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만큼 오늘장 안에 이 상승불 아주 강하게 들이우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현재 31만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등락률 봤더니 2.14%입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머크와 다이치 산큐가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술 이전을 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머크는 면역 항암제인 이 키트루다 SC를 연내 런칭할 예정이고요.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전체 매출액의 30에서 40%를 SC로 전환하겠다라면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톤 대금과 상업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치 조건을 추가하는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2% 넘어가는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증권가에서 조금은 안 좋은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전기차 같이 이렇게 전방 사업의 시황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객사 유럽의 재고 조정 때문에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에게는 악재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안에서 주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개장 직후에 바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해서 FDA의 생산시설 실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세 가지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이 좀 부각이 크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있을지 혹은 하락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5%가 넘어가는 오름폭 형성했고 삼성전자도 1%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을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0.2% 올라가고 있고 전기전자 관련주들도 오늘장 시작부터 지금 상승불 강하게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어제장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퀄컴과 함께하면서 APV 생태계 개발에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OS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전문 기업이죠. 인천공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기술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고요. 라이다 기반 주차 관제 시스템의 실증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테슬라 신형 Y에다가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 돌파하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2.86%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4%, 하나오션이 0.59%, HD 한국조선해양 0.2%, 지금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1.53% 떨어지면서 어제장까지 우리 증시를 크게 이끌었던 조선주, 오늘장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깊게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만이 0.4%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흐름 변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 일렉트릭 3.15%, 온도 전기, 전력설비 관련주들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들의 호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온 상태고요. 해양 플란트에서 예상보다 빠른 추가 기자재 도입으로 인해서 전망치를 좀 소폭 상회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시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상황 잠깐 먼저 보면요. 코스피는 1.3% 상승하면서 2,500선 훌쩍 넘어서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도 좀 크게 들어옵니다. 개장 초반이긴 한데 1,500억 원 넘게 지금 매수 포지션 찍혀 있고요. 코스닥도 1.5% 넘게 상승하면서 722선에서 지금 거래됩니다. 외국인도 지금 309억 원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선물 쪽 봤을 때도 흐름 괜찮습니다. 개장 초반이긴 한데 외국인 여전히 좀 물량 쌓아가면서 매수 포지션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오늘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테마단에서는 그동안 좀 쉬어갔었던 주도주 쪽,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 관련해서도 흐름 괜찮고요. 반도체 밑에 있는 테마단으로 봤을 때도 유리기판이나 온디바이스 AI, CXL 쪽으로도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또 이제 미증시의 영향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미국장이 이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다가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이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증시도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다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 장 시작하고 한 1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1,600억대 이제 매수세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한 350억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이제 소폭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한 221억대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 107억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한 3,319계약 이상 이제 나오고 있는 만큼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CPI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 만큼 단기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이게 안 좋은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CPI가 지금 그래도 예상치보단 하회를 하면서 단기적인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트럼프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또 영향을 미칠지 이걸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는 아직까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CPI로 인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취할 것이다라고 보기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 1기 때와 이제 2기 때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1기 때는 사실 그 중국 위주로 조금 중국 대리기에 나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2기 때는 사실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내수 정책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 보편 관세를 이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CPI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만약에 근원 CPI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예상치보다 많이 상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 정말 이제 폭락이 좀 크게 나왔을 수도 있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우려감들은 좀 잠재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상승은 좀 그냥 즐기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휴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비중을 상당히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또 BOJ가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통화 정책에 따른 또 변수가 남아 있는 시점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말일에 이제 보게 되면은 26일인가요? 17일부터 네, 27일부터 또 이제 그 연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FMC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휴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 그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불확실성을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는 조금씩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현금을 다시 한번 조금 들고 가시는 어떤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전반적인 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제 미국장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또 폭등을 이틀 연속 하는 만큼 우리 관련주들도 오늘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징적인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오늘은 그래도 골고루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양호한 어떤 흐름들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전력기기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또 LA 산불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LA 근처에 뭐 전력이 공급이 안 되는 가구만 지금 10만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전력난은 또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도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역시도 조선처럼 슈퍼사이클 이번 연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과대 낙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조금 분산하시는 어떤 전략도 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수급도 뒷받침되다 보니까 골고루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좀 붙어주고 나니까 그나마 좀 2,500선 이상 위에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변수로는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도 있고요.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연휴 앞두고 나서는 이제 비중 줄이는 전략도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서 이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HBM4 조기 공급설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6월에 이제 HBM 샘플 출하하고 3분기 말 예정은 10월 말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장하면 이렇게 큰 숫자를 보긴 어려운데 오늘은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엄청 기분 좋은 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0만 원 선 넘어섰거든요. 지금 21만 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던 이 뉴스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일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뒷받침으로 해서 진짜 20만 원 안착 안정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오늘 흐름 보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HBM4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이제 시기가 양산을 이제 대규모로 해서 이게 지금 빠르면 올해 이제 한 9월, 10월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럼 이게 지금 2차 상승에 대한 어떤 신호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3E, 8단, 12단도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하이닉스가 아직도 압도적 우위고요. 그리고 HBM 사실 그 4 역시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크론이 지금 아무리 뭐 공장을 증설하고 점유율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 우리가 경쟁사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개사와 비교해 보면 사실 이제 공정이 아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찾는 이유가 사실 이제 공정 기술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용어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MRMUF 그 공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삼성하고 NCF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효율 면에서 이제 그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월등하게 좀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지금 기술력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정 방식인 게 이제 삼성하고 마이크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정 기술에서는 지금 뭔가 격차를 따라잡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 HBM4 관련해서도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그 실적에 대한 기대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25년도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이게 기대 실적 대비하면 별로 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적으로 정말 이제 저렴하다라는 거고 사실상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엔비디아 못지않게 좀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이제 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에서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가 25만 원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도 싸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 항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만 싸다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거는 또 아닌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같이 풀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30만 원, 35만 원까지 보려면은 1차적으로는 24만 5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지금 접근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1차 목표가는 한 전고점 부근으로 일단 잡아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30만 원 그리고 이제 추후에 어떠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35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HBM도 정말 장기 그런 슈퍼사이클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블랙웰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루빈도 있을 거고 차세대 이제 GPU 플랫폼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건 이제 HBM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HBM도 그 GPU 플랫폼에 맞춰서 기술이 계속해서 좀 향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공정 기술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효율면이나 가격면이나 하이닉스가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가 견조하다라고 한다면은 하이닉스도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밝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 통해서 2차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조언 좀 주셨고요. 지금 7월 12일이 전고점 24만 8,500원입니다. 여기를 이제
차 목표 정도로 두시고 여기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30만 닉스나 35만 닉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짧게 오늘 TSMC 이제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매출이나 4분기 매출 전반적으로 이미 잘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로 예상은 좀 되고 있는데 타이밍도 좋아요. 오늘 반도체주 흐름 좋은데 TSMC 실적까지 뒷받침이 돼 준다면 좀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듭니다. 일단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쪽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TSMC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좀 양호한 그런 실적들을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번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로 좀 나왔다 보니까 그 어떠한 강도는 조금 약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았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특히 AI 관련주들 뭐 파운드리나 GPU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강한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이제 그 발표가 되고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번 실적도 좋을 거라고 저번 분기 때 한번 또 이야기가 좀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조금 시장에서 미리 조금 반영한 점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서프라이즈에 대한 강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에도 상당히 좀 많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이 어느 실적 시즌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시장 상승을 좀 펌핑시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기대감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뭐 TSMC뿐만이 아니라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앞으로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실적은 다 괜찮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눈높이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기업들이 맞출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 발표 이후에 어떤 TSMC의 어떤 그런 주가 동향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아닌 이상은 세론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세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분기, 3분기 때 실적 좋았어요. 근데 기준치 못 맞췄다라는 이유로 고점 대비 15%에서 20% 정도 그런 밀렸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펀더가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하락 시에 조금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리와 떼놓고 객관적으로 실적을 바라보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좀 도래한 것 같고요. 이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는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론으로 작용이 될지도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공통으로 담아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HMM이라서 이거 하나만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주 좋은 거는 사실 이견이 없고요. 해운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운임료도 일단 뛰고 있고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HMM이 어제 4분기 OP 4자릿수입니다. 19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해운주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HMM처럼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좀 담아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네, 일단은 해운에 있어서 가장 대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다 통틀어서 HMM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매각설도 있지만 뭐 우리가 해운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흥하해운도 있고 하지만 사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너무 그 테마격으로 조금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상당히 강한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운에 대한 진짜 그 업종에 대해서 난 좀 전도유망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HMM이 하나만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
상대 보면은 사실 HMM이 못 가면 대체적으로 좀 다 못 갔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대장은 HMM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이랑 한번 같이 묶어서 좀 보셔야 될 섹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이 훨씬 더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해운주도 역시도 최근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이런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그 정권에서 대중국 규제 압박이 좀 들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역량 감소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해운주도 역시도 이런 대외적인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길게 볼 섹터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민감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센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22년도부터 지금 거의 뭐 2년 반 동안 지속적인 좀 하락세를 이어왔던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서 이제 2만 원대를 또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까지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 정도는 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만 3천 원대까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 먼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조선이랑 해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센티 관점에서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발표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7월 달에 한 3,000선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9월, 10월 정도부터는 2,000선으로 떨어지면서 지난주 기준으로 2,290선까지 내려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같이 담아가는 것 중 하나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은 좀 다른 조선 3사 대비해서는 좀 늦게 백고동을 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뛸 때는 다른 조선사들 좀 수혜받을 거다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삼성중공업은 환해지 비율이 100%라서 사실상 수혜를 받기에는 좀 덜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갔는데 어제부터 좀 백고동을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렇게 뒤늦게 좀 반응이 나오고 올라오고 있는 건 LNG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LNG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LNG 하면은 뭐 다 잘하지만은 그 중에서 또 하나 꼽자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을 조금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MRO하고 이제 LNG선 수주 확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LNG선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또 삼성중공업이 좀 가장 대장격으로 또 앞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주들이 지금 단순히 뭔가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토크 다 차 있는 상황이고 정말 자리가 없어서 지금 수주를 못 받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뭐 그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길게 보면은 사실 매년 이제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좋을 것이다, 올해는 좋을 것이다 이게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열어보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좀 형편없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완전히 바뀐 시점이 작년부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제 2, 3년 전에 받았던 수주들이 작년부터 이제 실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호실적을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 수주를 이제 받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해에 당장 찍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뒤에 이제 지금의 수주 실적이 좀 찍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2년 차까지 수주가 다 차 있는 상황이죠. 그럼 2년 뒤까지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는 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수주 그리고 실적이 2년 뒤에 좋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뭐 주가가 2년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원래는 조금
조금 선반영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올해까지는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늦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LNG 관련해서는 트럼프 쪽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장격은 또 삼성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MRO 관련해서 조금 더불어 보자면 하나오션이랑 같이 한번 엮어서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늦게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LNG 키워드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계속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 빠르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SAF입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이고요. 친환경 대체 연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 단석이 어제 이제 SFA 원료 첫 공급 완료 소식이 있어서 강세 보였었는데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유망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드렸던 양자 컴퓨터 브리핑에서 보셨다시피 상용화 논란이 있었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퀀텀 레디 프로그램 도입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게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의 지금 시세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반도체주가 쉬어간 만큼 오늘 좀 골고루 올라갑니다. HBM, 에이직, 테마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팀장님 어느 쪽을 좀 유망 있게 보고 계실까요? 네, SAF 같은 경우에 최근 또 떠오르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앞서 말씀 주신 반도체라든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SAF 쪽에도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친환경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좀 연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성장세를 좀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AF라고 하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비행기가 이제 뜨게 되면은 운행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황산염이라든지 이런 유해 그 물질이 상당히 좀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유럽 쪽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는 이제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AF 이제 원료를 이제 앞으로 혼합을 최소한 2% 정도는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을 지금 의무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관련 정유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유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상장 기업들에서 좀 추려보자면 S-오일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S-오일 같은 경우에 이 SAF 관련해서 기대감만이 있는 게 아니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국내 이제 그 정유사들이 영업 손실만 한 1조 원대가 넘었던 부분들인데 요게 최근에 이제 그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제 마진을 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SAF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에 이 SAF의 원료를 이미 이제 공급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앞으로 조금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이 부분도 좀 상쇄시켜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원료 공급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강했던 게 사실 그 DS 단석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대장주는 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자원 순환을 이제 리딩하는 항상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력적으로는 상당히 좀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필립스 66에 이 SAF 원료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하더라도 한 1조 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이나 어떤 외형 성장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 DS 단석이 추가적으로 이제 좀 대장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SO일과 동시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한국석유까지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는 DS 당석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수급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빠지다 보니까 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섹터, 유망한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유사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탑픽으로 SO일, DS 단석, 그리고 한국석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기세가 꺾이던 양자컴퓨터 테마주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기업들이 양자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입니다. 양자 테마는 젠슨 왕 엔비디아 CEO 및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가 양자컴퓨터 구현 시기에 의구심을 드러낸 후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강세입니다. 특히 전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임무 및 기술 부분 대표가 블로그에 2025년을 양자 기술 준비의 해라고 선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관련 종목들 크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프라 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에 나선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장 초반 오르고 있습니다. 전날 두산 스코다 파워는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언론 매체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상장 의사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코 프라하 증시에서 민간 발전 기자재 생산업체가 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등 국내 2차 전지주가 테슬라 주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 전반이 상승세를 띠는 배경으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 대비 8.04% 오른 428.2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16일 장 초반 20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 21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반등한 영향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도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장했을 때 당시만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강한 상승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업종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업종들도 강세를 보여줬고 종목별로 살펴봤더니 대부분 종목들이 오름폭을 크게 형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지수 그대로 상승불 켜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1.38% 올라가면서 지금은 2,530포인트 선 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1.53% 상승하면서 722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담아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2,253억 원 아주 대규모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952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지금 7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또 이끌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업종들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음식료품 쪽에서는 다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업종들 강한 상승폭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의약품 쪽에서 1.76%까지 올라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지금 운수장비 쪽에서는 0.2%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개장을 했을 때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여줬던 조선주 주가 오늘만큼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파가 강해서일까요? 운수장비 쪽에서는 0.2%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우리의 대장주였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쪽에서 오늘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21만 원 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전기전자 쪽은 2.7%나 올라가고 있고요. 기계도 1.2%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지금 오름폭이 훨씬 더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서비스가 2%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가 1.7%, 유통도 1.7%까지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거의 2%대 낙폭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죠. 화학 쪽에서도 2%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현재 모두 다 상승폭 크기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5.45%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만 9천 원 선이고요. 1,000원 더 올라간다면은 21만 원 선까지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폭 자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4%가량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5만 5천 원 선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LG엔솔도 1%, 현대차도 1%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마찬가지로 모두 다 상승률 그대로 유지가 된 채 그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1만 1,500원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지금 그룹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2.6%, 2.2% 올라가고 있고 HLB도 어제 하락폭 이제 어느 정도 반절 정도는 만회해가고 있습니다. 2.28% 올라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대 올라오면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주가 흐름 상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했을 때를 상승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1.7%, LIG 넥스원이 지금 3%가량 떨어지면서 오늘장 안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방산 업종입니다. 그 외로 살펴보자면 LG 디스플레이가 1.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는 증권가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6%까지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1.9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봤더니 지금 여전히 HD 현대중공업은 0.9%가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오션은 개장했을 때는 하락 뿌렸는데 현재는 0.39%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업종들, 많은 종목들 지금 상승폭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한미반도체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어깨 계속 나란히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증권가에서 초고압 변압기 증설에 따라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대표 농기계 제조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트랙터를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은 현재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 기업들이 퇴출을 당하면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양시장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선물 모두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골고루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통이랑 TSMC 실적 국직간 이벤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들 장중 내내 꼭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